차하 명탐정 찬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금요일을 행복해했던 크라임씬 리턴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매우 아쉽기도 하지만 역대급이었던 에피소드 덕에 마지막까지로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과연 마지막 편 풍무의 장사의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지, 또 후속 시즌의 가능성은 과연 어떨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무드는 풍무그룹, 시즌 첫 에피부터 줄기차게 언급되어 온 국내 유명 대기업입니다. 피해자 곽국도 회장은 이곳 회장실에서 가슴에 칼을 찔린 채 사망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인쇄된 유서가 한 통 놓여 있었는데, 탐정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자살로 위장된 타살임이 드러난 상황. 그리고 그를 살해할 수 있었던 용의자는 총 5명이었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아내인 장사모, 피해자의 직속 비서인 장비서, 그리고 혼외자 곽유진과 사내 2인자이자 사장인 키사장, 마지막으로 풍무그룹 소속 연구원인 주영구, 이 5명 중에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앞부분보다 뒷부분에서 더 큰 반전이 드러나고 사건 흐름이 완성되는 등 후반부가 더 중요한 구성이긴 했지만, 가히 이번 시나리오만큼 후반부 반전이 더 중요했던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9화와 10화 사이에 등장한 이 반전 하나 덕분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추리 내용이 전부 뒤집혀버렸으니까 말이죠. 또한 이 반전은 지난 크라임씬 리턴즈를 첫 에피부터 마지막 에피까지 꿰뚫는 큰 반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선 지난 모든 에피소드들을 시청한 후에 마지막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공백기 동안 이를 갈고 온 듯한 제작진의 큰 그림, 그러면서도 큰 모순점이나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 완벽하진 않지만 깔끔했던 복선 회수 등 여러모로 제작진의 역량을 확실히 드러낸 마지막 에피소드로서는 활용점정의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저는 마지막 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뒷내용을 더 기다리면서 다음 편 예고편을 기다렸을 정도였다니까요.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반전까지 도달하는 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지, 반전이 공개된 이후 진실을 밝혀내는 건 하나의 로직만 따라가면 해결되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범인을 추리내는 건 다소 헷갈릴 정도로 엄청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전과 함께 2명의 용의자가 바로 배제되긴 했지만 남은 3명 모두 혐의점이 지워지는 게 아니었고, 각자 수상한 부분이 하나 이상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이 반전을 보고 난 후라면 3명의 용의자들 중 가장 수상한 사람을 범인으로 찾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범인이 했던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마지막 사건 추리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플레이어 리뷰입니다. 먼저 범인을 맡은 님의 경우, 이번 범인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모두 관통할 정도로 가장 많은 역할과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어려운 캐릭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역할을 님이 기대 이상으로 매끄럽게 수행해냈고, 자신에게 꽂히는 의심도 정면 돌파로 극복해내는 등 아주 멋진 자기 방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만 더 어려웠다면 님의 연기 덕분에 범인 검거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 활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추리 쪽 MVP는 박지훈님, 그리고 장진 감독님이었습니다. 박지훈님은 9화 후반의 반전이 밝혀지기도 전에 캠트레일, JV45 등의 정보를 통해 풍무그룹과 관련된 비밀을 거의 정확하게 추리냈죠. 거기에 장진 감독님이 예리한 관찰력으로 찾아낸 그 반전까지 더해져 모든 에피소드를 꿰뚫는 거대한 스토리임에도 그 진상을 거의 99%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동민님의 활약 역시 빛났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추리와 관찰력 역시 건재했지만 이번 에피에서는 그 특유의 꽁트 연기가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전형적인 깐깐한 성격의 중년 여성인가 싶다가도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봐 적재적소에서 분위기 띄우고 개그 포인트 만들어주는 게 진짜 추리와 예능을 다 잡은 플레이어다 싶었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한 스토리 분석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라임씬 리턴즈의 마지막이자 지금까지의 모든 에피를 꿰뚫는 종결편으로 추리 라인 자체가 이전 편들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알리바이, 트릭 등은 사건 내내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풍무그룹 배후에 숨어있는 신교주의 정체가 누군지가 핵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교주의 정체가 밝혀져도 그 사람이 살인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대비해서 제작진이 준비한 장치는 풍무그룹의 칼과 키보드의 다잉 메시지였습니다. 즉, 신교주만이 접근할 수 있는 칼과 피해자가 신교주를 범인으로 가리켰다는 점을 바탕으로 범인 이퀄 신교주라는 논리가 설립되게 만들었고,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신교주를 추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제작진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교주의 정체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장비서, 장사모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고, 기사장, 곽유진, 주연구 3명이 유력 후보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때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단서들이 처음에는 다른 동기를 의미하는가 싶었다가도 신교주가 언급되자 단번에 다른 의미로 바뀌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저 단서들이 비밀재단이 드러나기 전과 드러난 후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상정하고 어느 쪽에서도 의미가 생기게끔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곽유진이 신규일 수밖에 없던 증거도 개연성 있게 충분히 잘 숨겨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키 사장이나 주연구는 키아비의 존재, 늦어진 태국 여행 등이 수상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반면 곽유진과 관련된 단서로 4개월 차임에도 배가 나오지 않은 안내연 사진, 육아 중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장흥신 뒷조사, 아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일기장 등은 모두 곽유진이 세상에 없어야 말이 되는 증거들이었기에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 또한 이 점을 토대로 곽유진에 대한 심증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처럼 철저한 디테일, 깔끔한 복선 회수, 이색적이면서도 치밀한 추리라인 설계가 아주 매력적인 마지막 에피였습니다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연구에 대한 맥커핀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는 것. 특히 태국 여행이 사고로 3개월 늦어진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도 그 교통사고 원인이 느림보 툭툭이었다는 건 좀 개그성 환희 겸 주연구에 대한 의심점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진이 이렇게 설계한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너무 맥커핀이 많으니까 더 범인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찍이 주연구를 제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추리는 어떠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임씬 리턴즈가 장장 4주, 10화에 걸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 시즌들이 12주 동안 진행돼서 그런지 유독 더 빨리 끝나는 이번 시즌이 너무너무 아쉽게만 느껴질 따름이네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면 제작진이 다음 리턴즈 시즌2 제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우리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또 크라임씬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제작진도 힘내서 다음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언젠가 돌아올 리턴즈 시즌2를 기약하며 저는 다음에 이번 리턴즈 시즌1을 총정리하는 일명 크라임씬 유니버스 정리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